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 고통은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한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완벽해 보였던 사위에 숨겨진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녀의 세계는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당신의 심장을 꿰뚫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저희끼리 여행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편하게 쉬세요. 사위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딸 은지는 옆에서 재롱을 부리듯 깔깔거렸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박 여사, 65세, 는 흐뭇하게 웃었다. 남들은 고부 갈등이니 사위가 남이라느니 하지만 박 여사에겐 그런 걱정이 없었다. 사위 민주는 언제나 싹싹했고 딸 은지에게 헌신적이었다. 결혼 10년 차, 두 사람은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였다. 은지는 좋은 남편을 만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고 박 여사는 그저 딸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평화는 언제나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깨진다. 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약속 장소로 가던 길, 박 여사는 골목길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바로 사위 민준의 차였다. 민준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나 의아해하며 차에 다가갔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있는 민준의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민준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빵을 건네고 있었다. 순간 박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이 잘못됐을 거야? 박 여사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딸 은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엄마, 민준 씨가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줬어. 엄마 것도 같이 샀는데 해맑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다. 혹시 모를 진실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기분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온했던 일상은 사위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균열을 발견한 순간 영원히 깨져버렸다. 박 여사는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번의 우연한 목격 끝에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민주는 분명 딸 은지가 아닌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 여사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은 그녀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그녀는 완벽했던 사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이제 박 여사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 선택이 딸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지라도. 박 여사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딸 은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 혹시라도 딸의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건 아닐까? 민준이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위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빵을 먹여주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관계였다. 게다가 그녀는 사위가 그 여자와 낯선 커피숍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갔다. 박 여사는 딸의 행복을 위해 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딸에게 말을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 은지는 여전히 남편을 민준 씨라고 부르며 사랑을 쏟고 있었다. 엄마, 다음 달에 민준 씨랑 해외여행 가려고. 엄마도 우리 여행 보내주신 거잖아요. 딸의 해맑은 목소리에 박 여사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딸의 눈에 비친 행복한 모습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박 여사는 우회적으로 사위에게 경고를 주기로 했다. 민준아, 사람은 한눈 팔면 안 돼. 특히 가장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내 아내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녀의 말에 민준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겠어요. 민준의 뻔뻔한 표정을 보며 박 여사는 분노가 치밀었다. 저렇게 가면을 쓰고 딸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다. 박 여사의 소가리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딸과 사위 앞에서 웃어야 했지만 속으로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딸이 남편을 믿고 웃을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박 여사는 더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위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민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민준의 직장 동료였다.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이었다. 박 여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여사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 보였고 사위는 가면을 쓴 채 딸을 기만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여사는 그 모든 진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국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박 여사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뻔뻔하게 불륜을 이어갔다.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깊은 상처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없었다. 오직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통받는 나날만이 계속되었다. 박 여사는 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 여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프세요? 은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박 여사는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민준이. 다른 여자가 있어. 박 여사는 어렵게 말을 꺼냈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뭘 잘못 보신 거예요. 은지는 엄마의 말을 부정하며 울부짖었다. 박 여사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내밀었다. 민준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그리고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은지는 사진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지? 왜? 민주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에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박 여사는 그런 딸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차라리 혼자 아는 비밀로 남겨둘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 바람 피웠지.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주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은지야. 그건 오해야. 그 사람은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엄마가 다 봤어. 증거도 있어.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싸늘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감히 장모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은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은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더는 당신 못 믿겠어. 우리 이만 끝내자. 은지는 이혼을 통보했고 민주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오히려 박 여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어머니,
왜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은지가 이렇게 변했어요. 민준의 뻔뻔한 태도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은지는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폐인처럼 지냈다. 박 여사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민주는 이혼을 거부하며 오히려 은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위선이었다. 박 여사는 그가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삶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혼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 여사는 절망의 끝에서 딸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오히려 은지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박 여사는 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민준의 직장 동료인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수소문했다. 변호사는 박 여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박 여사는 변호사의 말에 긴장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딸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박 여사의 첫 번째 반격은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만나는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여자의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그 여자의 남편이 다니는 헬스클럽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여사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김민정 씨 남편 되시나요?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 사위와 당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박 여사가 보여주는 사진들과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인한 부재에 대해 의심해왔던 것을 떠올렸다. 박 여사의 고백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딸의 행복을 망가뜨린 사위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자의 남편이라는 기묘한 관계로 엮이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민준과 그의 불륜 상대의 불륜 관계를 더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미행했고 박 여사는 민준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며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박 여사는 매일 밤 민준이 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밤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민준의 달콤한 목소리는 박 여사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지만 그녀는 딸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이들의 은밀한 반격은 민준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민준은 갑자기 연락이 끊긴 불륜 상대 때문에 초조해했고 은지의 날카로운 시선에 불안해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 여사는 법정에서 민준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민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추악한 역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박 여사의 반격에 당황한 민준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태도를 바꾸었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그는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박 여사와 은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악연의 역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은 박 여사의 젊은 시절을 들추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웠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고 박 여사는 갖은 고생 끝에 딸을 키워냈다. 민주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머니, 은지도 어머니처럼 이혼녀로 만들고 싶으세요? 어머니처럼 혼자 사는 거 좋아하세요? 민준의 비열한 말에 박 여사는 분노를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 여사와 그녀의 남편 불륜 상대인 남자가 함께 만나는 모습을 몰래 찍어 은지에게 보냈다. 그리고는 거짓된 설명을 덧붙였다. 은지야, 내 엄마가 나랑 헤어지게 하려고 저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내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민준의 말에 은지는 혼란스러워했다.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할지,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 여사는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이미 민준의 교활한 이간질은 은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엄마. 정말 아니지? 나 너무 혼란스러워. 은지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박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준은 법정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여사가 자신에게 접근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사진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변명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장모님께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민준의 뻔뻔한 거짓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민준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박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딸의 행복을 빌미로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 알고 보니 파렴치한 불륜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이혼했던 사실과 불륜 상대 남편과 만났던 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올렸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렸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악랄한 역습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다. 은지는 엄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결혼을 잘못해서 엄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박 여사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민준의 악랄한 역습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불륜 상대 남편이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민준과 그 여자의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그들의 불륜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하지만 민준의 교활한 변명은 이 모든 증거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취후의 결전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준이가 제 젊은 시절의 불행까지 들먹이며 딸을 흔들고 있어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를 불륜 현장에서 잡는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박 여사는 그 여자의 남편과 함께 다시 잠복을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과 그 여자가 자주 만나는 장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잠복 끝에 마침내 그들의 예상대로 두 사람이 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박 여사는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모텔 로비에서 그들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모텔 안으로 진입했다. 민준은 박 여사와 경찰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박 여사와 은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은 취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박 여사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민준의 악랄한 행동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제 딸은 이 사람의 위선적인 사랑에 속아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모욕하고 딸의 마음을 흔들며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박 여사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그녀가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모텔 CCTV 영상, 그리고 민준과 그 여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들.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판결은 명백했다. 민준의 불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박 여사는 법정에서 내려오는 길에 딸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1차 반전, 민준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민준은 마지막까지 비열한 수를 썼다. 그는 은지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리고는 박 여사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지에게 돌아갈 테니 이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민준의 말에 박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뻔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돈이지. 은지가 아니잖아. 하지만 민준은 더욱 교활한 수를 썼다. 그는 은지가 모르는 박 여사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바로 박 여사가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민준은 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녀는 과연 이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민준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민준의 협박은 박 여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사채를 썼고 그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에게 시달렸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은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홀로 고생하며 키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어머니, 제가 그 사실을 은지에게 말하면 은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을 속았다며 충격받지 않겠어요? 민준의 말은 박 여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박 여사는 딸의 행복을 위해 이 비밀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그 비밀을 무기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준의 협박에 굴복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준은 은지를 계속 속이며 살게 될 것이고 은지의 삶은 영원히 불행해질 터였다. 박 여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모든 것을 은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민준의 협박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은지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를 불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아픈 과거를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후 어떻게든 돈을 벌어 딸을 키우기 위해 사채를 썼고 그 후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은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이해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은지의 따뜻한 말에 박 여사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민준이 협박하던 그 비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 여사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 이제 더 이상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거야? 내가 은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은지는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은지를 속일 수 없어. 너의 추악한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어. 박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당황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박 여사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상황은 박 여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민준의 협박은 실패했고 박 여사와 은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말뿐이었다. 민준과의 이혼 소송은 박 여사와 은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민준은 법정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은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길고 지루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은지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고 다시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여사는 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을 민준 씨에게 속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엄마. 은지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성장하고 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시간이 흘러 은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는 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은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박 여사는 그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딸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준과의 악연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실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 여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것이다. 그녀의 삶은 민준과의 악연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불행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